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담당하고 있는 박범수 기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 공무원이 나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게 전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한 7년째 담당하고 있고, 그때 정부에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답이 블록체인이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좀 제가 아는 일부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는 아마 정부 조직 구조상 행정안전부는 과기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소관하고 있는 부처이고,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실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부실은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제공할 수 있냐, 그거를 소관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정부24나 뭐 홈택스나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정부실이 뭐 전반적인 분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소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중 하나가 모바일 신분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좀 경과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년도에 처음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구축을 해서 일단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럿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좀 보충할 걸 보충하고, 운전면허증, 국가보건등록증, 재외국민증, 그리고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까지 저희가 올해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까지 끝내서 24년 12월, 그러니까 아직 다음 달 한 달 정도 후에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을 하고요. 외국인등록증을 25년 1월에,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을 2월에 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인등록증은 25년 구축해서 26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은 정부기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잘 안 해요. 저희는 뭐 계획 잡고 검증된 기술을 쓴다가 보통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있는 태도인데, 기존에 한 18년도인가 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실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막 그때 핫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기도 전이었긴 한데 17년도, 18년도에 대해서 그때 결정사항을 제가 건너 듣기로는 블록체인을 정부에서 쓰는 건 적합하지 않다가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해했던 당시, 뭐 제가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정부는 이 사회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구조가 성립되는 블록체인이 과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아마 지자체나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프로젝트,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 사업을 블록체인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뒤쪽에 설명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먼저 이 부분부터 너무 설명드리고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모바일 신분증은 두 가지 가치관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지갑 없는 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지금 저도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가 열리고 시동이 걸리고 결제가 되고 주문이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신분증만 스마트폰에 넣자, 이런 좀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요. 두 번째로 디지털 사회 기반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서 점점 저희 팀이 이 프로젝트에서 고민을 시작하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갑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무언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사회 기반이었어요. 아마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많은 국가에서 생각보다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보다 좀 빠른 나라도 있고, 저희보다 더 대부분 느리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 규모의 프로젝트를 디지털 신분증을 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되게 좀 더
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좀 신속한 판단에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하는 분의 주체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은행에서 창구에서 일하면서 신분증 들고 오시는 분들, 어떤 은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주였지만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결국 기기가 어떤 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머신이 사람을 식별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세상이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기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신원 정보 이런 것들은 기존 신분증은 한계가 있고 그것들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야지만 더 신속한 디지털 사회가 만들어지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지갑 없는 사회는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했다면은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주체들은 기업과 정부, 즉 서비스 제공자일 거고, 정비가 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기기가 혹은 비대면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신뢰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지 그런 서비스를 좀 더 가치 있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거다. 그 부분에서 정부는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인증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뒷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팀에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참 전자서명법을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희 팀 프로젝트의 어떤 그 타스크로 정해져 있었고, 저희는 그거를 한참 고민하는 도중에 이것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인인증서 체계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저희 팀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섰을 때요. 좀 이거를 왜 이제까지 안 했지가 사실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왜 안 했지 했는데 95년, 2005년도에 두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전자신분 주민증이라는 이름을 걸고 두 번을 시도했는데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고요. 왜 그랬냐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빅브라더에 대한 사회 감시 이슈, 뭐 이런 감시 사회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 받은 세 번째 디지털 신분증도 세 번째 실패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뒷장에 설명드릴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블록체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신분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에서의 어떤 신뢰성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준의 레벨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다 보니 요새 정부 기조가 대부분 그렇지만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것은 뭐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뭐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일반 기업과 달리 투입되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느린 상태로 신중한 상태로 적정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에서 정부는 그걸 플렉서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를 느껴서 그 다음 스탠스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신뢰성은 정부가 보장하지만 실제 엔드2 사용자와 엔드2엔드 스킨십을 갖는 것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하여튼 당시에 2019년도였으니까 정부의 한계를 그 부분에 대해 극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성과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뭐 성과라고 하면 운전면허증, 국가보건등록증, 뭐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하는 것도 성과일 수도 있긴 한데 빅브라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파일럿을 진행했고 그 파일럿을 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는 판단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럼 과연 그 빅브라더 이슈를 어떻게 했냐? 첫 번째로 빅브라더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의 레가시들이 사용하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발생했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빅브라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신분증을 갖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시민단체에 당시 왜 우려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웹페이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쏠려 있는 사이트에 자주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려면은 제가 인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검증이 만약 중앙집중식에 돼 있고 그 검증을 정부가 하면서 그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박범수라는 사람이 어느 사이트를 갔구나라는 거가 감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에요. 정부가 데이터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BP 노드를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처에 대해 같은 경우는 리드 노드를 분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각자 갖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천적 구조적으로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구조로 만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민단체나 이런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고요. 두 번째로 SSI 기반의 SSI 철학을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기존의 마이데이터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에 보면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 서버에 로그인해서 그 서버는 특정 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ABC, 민간기업 특정 아니면 정부에 얘기를 해서 야, 나 어디다가 데이터 주고 싶어 좀 줄래라고 요청해서 데이터를 주는 구조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 데이터를 나의 정보는 내가 내 스마트폰 안에 보관하게 되면 자기 통제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구조를 생각을 해서 해당 DID 기반의 이 프로젝트 이 구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과는 아무래도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인데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내용이고요. LOA랑 보안성은 제가 특별히 언급을 안 드려도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안정성 부분이 요새 저희 팀에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저번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주민등록 전산센터의 마비로 해서 전국에서 어떤 전산정보 서비스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모바일 신분증은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에 대한 챌린지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희랑 유사하게 만든 서비스를 채택한 다른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희 구조로 디지털 신분증을 그 나라에 도입을 하려다가 막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집중식으로 했는데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서비스 축소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아마도 굉장히 큰 캐파빌리티가 있어야지 전 국민이 접근해서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 거고 그만큼 집중된 서비스는 공격을 받기 쉽다는 얘기고 타겟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실례가 될 거고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자서명을 한 데이터, 그 사람의 정보를 그 사람 스마트폰에 넣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 이상 펑셔닝 자체는 스마트폰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정 서버의 부하가 특별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어떤 검증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특정 노드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구조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정성이라는 특히 가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DID 모바일 신분증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성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예산의 구조 한계 때문에 정부의 예산 구조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품질 관리가 좀 어렵다. 품질 보증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요. 저희가 분명히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거는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증을 가지고 제가 은행에서 못 쓰는 거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발급해 주는 사원증이든 간에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크다고 해도 그거를 은행이 봐주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 간의 계약책을 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 단에 그러니까 사용자랑 스킨십을 갖는 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실상 품질 보증이 일어나고 품질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담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블록체인 진흥 중하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거는
단순히 열게요, 받을게요 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블록체인에 지갑이라는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 지갑이든 하드웨어 지갑이든 얘는 소프트웨어 지갑일 테고 이 소프트웨어 지갑을 스마트폰에 담아야 될 거고 DID 기반이라면은 이 개인 키와 공개 키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신분증을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텐데 이 신청할 때 얘에 대한 트러스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고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 이상의 퀄리파이 된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그 성과로 삼성 월렛이 작년에 오픈했고요. 네이버 카카오토스가 54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의 노년까지요. 발전 방향은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많은 국가에서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의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막상 저희가 진출하려고 보면은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오픈소스화 된 건가요? 아니면 특정 사업자에 락인된 건가요? 라는 고민을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저희가 할 때는 특정 사업자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하이퍼레저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오픈소스화를 해야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금 오픈소스화가 지난달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오픈소스화 된 걸 갖고 ISO나 ITU나 W3 그리고 국내 표준화까지 진행을 해야지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진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표준화 오픈소스에 관련된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건 디지털 신원협회 인증협회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전 방향의 보더리스 사이드와 내수시장 한계 극복인데 왜 많은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이유가 아마 대표적인 예인데요. EIDAS가 아마 20년 전인가 18년 전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EU의 그 EIDAS 규정에 보면 초반에 머리글에 그런 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제동정체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A 기업이 B 나라에서 입찰을 하거나 어떤 산업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기업 간의 상호 인증 아니면 사용자 간의 인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EIDAS 표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시작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뒤집어 보면은 디지털 신분증을 갖고 기술적으로 상호 인증하는 체계가 된다면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좀 더 서비스를 고객을 쉽게 KYC하기 때문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은 블록체인과 발급 시스템에 대한 수출은 정부가 담당을 하고 기업은 아까 우리 정부가 한계를 느꼈던 퀄리파이된 어떤 품질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 개방을 했던 전략을 그 나라에도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시장에 영향을 갖는 그런 구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숙제입니다. 막상 7년 동안 모바일 신분증을 DID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하다 보니 제가 느꼈던 어려움인데요. 굉장히 사생활 침해 이슈에서 강하고 가용성도 좋고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데 막상 문제는 활용처에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전에 REST API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이거 쓸게요. API 호출할 수 있는 권한 주세요. 몇 줄 넣고 결과 받아서 처리였겠지만 DID 기반의 이 실원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챌린지 오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접근해서 공개키를 가져가고 검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일반 조그만 기업에서 다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저희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은 해결된 문제고 반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데 저희 같은 DID 스마트폰에 DID 지갑을 넣는 구조라면은 개인키가 핵심입니다. 이 개인키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핵심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업을 해서 트러스트존 내, 그러니까 T 내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기반의 하드웨어 기반의 키를 집어넣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허용이 돼서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인키 관리가 됩니다만은 나머지 샤오미, 화웨이 이런 중국산 제품들을 들어왔을 때 이 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남은 숙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게 충분히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부 입장에서 고민했던 걸 설명드렸던 거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개척하실 때 정부가 가진 고민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솔루션을 내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다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